자, 비가 옵니다. 네, 복입니다. 네. 지난주는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쉬었습니다. 자, 오늘 또 다음 주는 또 그 서울 초파일이고 하니까요. 많이들 복 받으시고 복 지으시고 하십시오.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만원 박사 말씀 좀 드리고 선거 말씀드리고 불법 탄핵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만원 박사 지금 감옥에 들어갔은 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80이 넘은 노인이신데 저분을 저렇게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5.18 관련해서 잘 아시죠?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거기서 캐내서 진실을 알리는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80 넘은 노인을 저렇게 감옥에 넣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선택적으로 내가 안 당하니까 나는 무사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지경이 아닙니다, 지금. 네?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또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토론할 건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명예훼손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구속이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야, 이거 우리 한번 정말 정면으로 진지하게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지만원 박사 빨리 석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 살리는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불법법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말이죠, 보니까 선관위의 무도함, 선관위의 불법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자기들이 거기 직원들 채용하면서 아빠 찬스, 자기 아들 자식 신청을 갖다가 들여다가 고속 승진을 시켜왔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렇고 사무차장이 그렇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주권을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모회의에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그 직원을 뽑아야죠.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차장아들, 총장아들, 그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급 이상 직원들 중에 6명인가가 부모 찬스, 부모의 힘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승진과 직렬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그 선관위의 무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밝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관위의 이런 잘못, 운영의 잘못이 선관위의 잘못을 불법과 관련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들의 만행을 숨기는 그런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하지 않고 여러분 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일본을 찍었는데 내가 민주주의를 찍었는데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당선이 돼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실상에서 이거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운영 관련 비리로 이 부정선거의 비리를 만행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잘 생각 한번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선관위의 해커 관련 문제입니다. 선관위의 디지털 도장. 지난 2020년 선거 부정은 두 종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날로그 도장이 있고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의 숫자 도장이 있고 통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디지털 도장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해킹인데요. 해킹이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할 겁니다. 당연한 추측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여한 그 행동가들은 범죄자는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이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북한이 마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수사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나고도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북한이 했으니까 이 선관위는 잘못이 없다. 선관위 직원들은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부 공모자들, 내부 협조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양정철이니 이근영이니 민주당 그런 선거 관련 기획자들이 4.15 총선 전후를 통해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 200석이 넘는다고 유시민은 떳떳하게 자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큰일이 난 겁니다. 제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이 5월 말입니다. 5월 28일인가요? 네. 이게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이 정권이라는 이 작자들을 왜 우파 시민들이 이 정권에 들어서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안 되니까 윤석열이 저거 태블릿 PC를 조작하고 증언을 압박하고 장관 출신의 증인을 겁박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거 데려다 놓으면은 이 나라를 바로 잡을까 싶어서 갖다 놨는데 하는 짓이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부정선거도 진상규명하지 않고 간첩도 빌려를 잡지 않고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어떻게 150명이 죽냐고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자가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문이 들면은 수사를 시켜야죠. 이게 진짜로 죽은 건지 압사한 건지 아니면은 무슨 가스로 독살당한 건지 그런 생각이 없는 이 정권입니다. 우리가 이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정면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인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그런 의무감이나 역사감이 있는 것인지 우리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오면 윤석열은 퇴진해야 돼요. 물러나야 됩니다. 합법적인 대통령은 있어요. 대구 달성군에 계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권이 이 윤석열이가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호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된 겁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이자의 성적표는 낙제입니다. 낙제.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악을 쓰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재산과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이 윤석열 이자를 우리가 반드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월요일이며 첫화일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많이들 각성하셔서 특히 불교 스님들 다 썩었다고 하는데 스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목탁을 쳤길래 이 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김한원 박사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일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도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